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께서 일상생활이 다 명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명상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의 명상이라는 그 부분은 이제 사람의 여러 가지 이제 초등학생이 들을 수 있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식으로 들을 수 있는 통용되는 그런 그 방법들에 제시되는 것이 그 일상생활에서 하는 명상이 어느 것이다 하고 구분하는 이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식이나 이런 단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그런 층이 있을 수 있고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마음 하는 명상의 공부는 그런 단계가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원의 마음이나 80대 노인의 마음이나 40대, 30대 마음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르게 생각하고, 유치원 애들은 어떻게 명상을 시켜요? 초등학생은 어떻게 명상을 시켜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일종의 그들이 쓸 수 있는 관념과 언어에 소통되는 용어들, 어떻게 쓰는 것만 바뀌는 거지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 어른은 동심의 마음이라고, 그리고 동심이 고향 같다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먹은 사람들도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면 그 어린애 같은 모습으로 굉장히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세히 그걸 서로 대화 내용들을 얘기한다 보면 어린이 하는 거나 사춘기 때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 그 마음이 거의 같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굉장히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지식이 높으신 분이 와서 아마 강의한 적이 있어서, 내가 혹시 이제 아이들한테 강의 끝나고 나올 때 인터뷰 같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강의 어땠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교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유능하신 분이 왜 못 알아듣을까? 굉장히 아주 대단한 저런 교수님 만나기도 어려운데, 특강까지 모셔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깊이 이제 가만히 이제 연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가 해서 이러냐면은, 이제 그 교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를 쓰는 거죠. 전문 용어를 쓰는 거야.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 용어를 써서 국민들이 공부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대학생이 쓰는 언어에 소통하는 방법의 용어들을 좀 써준다면 쉽게 접근이 되겠지. 그러나 그 근본 가르치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지식적인 부분에 비교해서 좀 안 됐지만, 마음을 가르친다면 더욱더 그렇겠지. 그래서 유치원에 써야 되는 유치원에 쓰는 언어로 바꿔주고, 초등생은 초등생대로, 중학생은 중학생, 대학생 대학생대로, 이렇게 성인대로 그 쓰는 언어로 무엇이 주로 이들이 단어로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의 개념화된 부분을 알았을 때, 그게 생활 속에 적용되는 마음을 가르치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근데 그걸 연구 안 하고 그냥 그 통용되는 부분을 한다 그러면은 그는 행동으로 옮기는 걸 계속 할 수밖에 없어. 그는. 왜? 언어로 하는 것은 생각으로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언어에 하는 한계는 한계가 있어. 심중에 직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열기가 어려워. 보통의 공부는 기억하고 연습하고 훈련되는 과정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타파하는, 그렇게 갖고 있는 프레임을 해체시키는 것부터 공부하는 명상으로 들어올 때는 이게 좀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이 일상에 있는 지식하는 접근하는 방법하고 명상은 좀 달라. 그래서 생활 속에 명상을 쓴다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생활 속에 쓰고 있는데 그게 명상인지 모르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 명상적인 사고의 패턴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본인의 생각이나 지식층으로 버전을 좀 내려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명상의 사고를 패턴을 쓰고 있는 것들이 현재 굉장히 생활 속에 많거든. 그러면 그걸 더욱더 깊이 들어가 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일단은 자신을 고요하게 만든 일을 해야 해. 고요하게 만든 일은 뭐와 같으냐면은 흙탕물을 그 유리에다 부어놓으면 안 보이지만 며칠 놔두면 다 보이겠죠. 훤하게 다 가라앉으니까. 그러면 훤히 다 보이는데 그와 같이 또 거울도 이 더러우면 안 비치잖아. 닦고 놓으면 비치지. 그래서 처음에는 고요한 마음을 갖는 게 고요해야 내가 조용해야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더 조용하면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고요함을 우리는 열반이라고 니르바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적정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고요하면 고요할수록 내 마음에 부동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상대의 움직임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뭐 냉혈동물인 이 뱀은 눈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 위에 점이 하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열감지 장치거든. 그게 뭐 뱀이 차니까 조그만 열이 있어도 금방 감져버리는 거야. 그 감지장 통해서. 우리 그 전등에 이렇게 열감지로 탁 들어오면 불이 들어오잖아. 그게 바로 우리 몸이 열이 있기 때문에 열을 감지하는 센서가 달린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고요하다는 것은 조그마한 미둥이 상대가 움직이면 그 마음이 탁 정보가 들어오는 거야, 나한테. 마치 열감지로 움직인 것을 파악한 것과 똑같지. 그러니까 내가 상대보다 고요하면 상대의 마음을 독심술을 안 해도 저절로 그 마음을 읽게 되는 거지. 몸은 가만히 있는데 생각은 움직이거든. 응?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요한 그 부분으로 들어가서 고요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 고요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있어 보는 거지. 뭐 멍때리라는 말인데 멍때리기는 명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사실은. 예? 멍때리기는 이제 피의 혈액이나 이런 부분을 좀 심장 심박수를 늦출 수는 있는데 명상적 그 부분으로 들어오기는 좀 어렵고 바로 마음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마음은 뭐 허공과 같아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기 때문에 그 몸을 봐 마음을 아는 거거든. 몸을 봐서. 그래서 그 몸을 고요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몸을 힘을 빼고 긴장 이완하고 릴렉스가 이완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집중하려니까 대상이 생기게 되잖아. 대상이 있는 집중에 대상이 없는 집중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야. 반조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처음엔 고요하게 만드는 생활 속에 익혀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그럼 고요하게만 사느냐? 그게 아니지. 순간순간 알아차림이 들어가야 해. 그 안에. 예? 그러면 흙탕물이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됐기 때문에 속은 보이지만 흙탕물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 안 빼면 도로 누가 탁 건드리면 금방 후루룩 일어나는 거다고. 그러니까 누가 명상 그리고 고요하게 다 명상했어 하고 하다 누가 뭐 예민한 말하면 그냥 금방 왜게 그러고 또 금방 확 불끈 올라오잖아. 그러면 이제 맨날 반복되는 시스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일상성의 생활 속에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출발한 거거든, 사실은. 응? 절하는 거는 일상생활 속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고요히 앉아있는 것도 일상생활 속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고요히 앉아있는 것 같다. 그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컴퓨터에서 뭘 해야 된단 말이야. 해야 되는데 그걸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머리가 아프고 하기 싫고 귀찮고 막 그래. 일이니까. 근데 어느 선에 들어가면은 하지는 모르고 막 할 때가 있어. 그게 바로 명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상을 별도로 생각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의 명상은 뭐냐고 묻는 거거든. 근데 원래 지금 현재 하는 행동 모든 게 다 일상생활 속의 명상이야. 그래서 절수련하고 그 오음 수련하고 소리 명상하고 천등수강 우리 일종의 내 몸에 있는 이 기를 갖다가 전부 다 돌려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천등수강이잖아. 뭐랄까 몸을 릴렉스하는 방법을 공부하면서 몸에 기를 돌려주고 내 몸을 관찰하게 되는 거지. 그럼 관찰하게 되면 내 몸에서 신호를 주거든. 이 신호가 생각이 너무 딴 데 가서 몰라. 그동안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뭔가 신호를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서 명상이라는 것은 생활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절이 생활 속이 아닌 것 같고, 또 이미지 요법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이미지는 평소에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이미지를 띄우느냐, 이거에 집중하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오음수는 소리잖아. 언제나 말하지 않는 적이 없잖아. 소리잖아, 다 이게. 이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소리 내는 법을 자연스럽게 수행에서 나오는 자기 바탕에 나와 있는 근본이 됐을 때 그 힘이 나오잖아. 찬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찬 기운밖에 못 내지. 찬 기운 갖고 있는 놈이 뜨거운 기운을 낼 수가 없잖아. 근데 그러면 뜨거운 기운을 내가 안에 뜨거운 게 있어야 되잖아. 그것이 수행이야. 일상생활 속에 명상은 그렇게 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밥 먹는 건 수행일까 수행이 아닐까? 섭생법, 그것도 수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별도로 생활 속에 명상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 속에 주어진 자체가 다 그게 수행이다 이 말이지. 응?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건데 그거를 우리는 별도로 생각하고 현실 적용을 못 시키는 거야. 우리가 요즘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이미지화 시키는 이 부분들 작업은 우리의 사고의 패턴의 제2의 초월 세계에서 상상을 만들어서 현실화지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갖다 우리 오감과 똑같이 느낀다면 나중에 현실과 그 메타버스의 그 세계하고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렇잖아. 꿈을 꾸면 꿈속에서 꿈이지 않아? 꿈인지 모르고 다 느끼고 다 하잖아. 꿈을 깨야 꿈이네 그러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 이 자체가 꿈인지도 모르지. 그걸 꿈을 깨면 깨닫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패턴, 여러분이 주어진 요건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어진 요건에서 나타난 그 어떤 형성된 그 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구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구조가 바뀌면 그 일종의 그 시스템, 구조의 시스템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면 프로세스를 확실하게 구현할 수 있고 과정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 관계인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꿀 때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구조에서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 프로세스, 사람, 이렇게 세 가지에서 나누는 법도 있긴 있어요. 이거 명상적으로 바꾸면 대단히 좋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수식관 같은 것도, 수식관도 수를 세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것 같지만 생활 속에 한 템포 두 템포 늦추면서 수를 센다면 뭔가 여유로움이 생기겠지.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지금 현재 여기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면 판단 없는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분을 견성되는 부분으로 자신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관찰이, 판단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우리는 이제 분별심, 사량 분별심, 차별심, 다르다고 생각하는 근거,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속의 명상과 생활이 아닌 것과 명상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걸 생각하는 게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게 바로 현실화되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 다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화는 미진의 세계를 말하는 거고, 최적화는 쌓일 적자, 일적 식거 초명에 나온 얘기지만, 쌓인다는 것은 최대화, 데이터화 시킨 것을 말하는 거거든. 이거 저거 정보를 다 더해서 만들어진 거지. 물건이 더해서 막 뭐가 다 생기다듯이. 그러니까 그 최소화된 부분을 따지면 세포에서 46개와 유전자와 나중에는 이제 원자에서 전자로 들어갈 거 쿼크 힉스 입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 최소화된 단계에서 이게 최소화라고 이게. 최소화가 프랙탈 같이 자꾸 이렇게 더해서 최적화가 되면서 하나의 뭐를 형성해 나가니까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바뀌면서 어떤 것들을 형성해 나는 자율 시스템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모여서 그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서 개인 정보를 빅데이터로 블록체인을 걸어서 가는 것 똑같이 우리가 그 해마로 들어가서 그 대내 피줄로 가서 전전도부로 가가지고 AI가 되듯이 똑같은 원리로 그 원리에 만들어진 이 부분을 현실화 작업을 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스마트화, 최적화시켜서, 그 최적화라는 말은 그 쌓인 데이터를 최적화해서 현실에 작업을 시켜주는 거지. 응? 레비를 불러면 레비를 해서 적용시키면 예측이 가능해지고 시간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 본시 명상에는 시간이 오고 감이 없지만은 과거시, 현재시, 미시시 다 불가득이지만 그 우리가 예측이라는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기 좋은 방법으로 예측해 놓는 거지. 예? 앞에 시간에다 내놓고 그게 보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것을 아는 공부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명상을 적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어진 이 수행을 천통수관, 옴수전, 소식관, 가장 기본적인 소식관 같은 거, 안반수이경의 30주도품의 첫 번째 나온 것이 소식관이거든. 상수, 그 다음에 지, 관, 환정, 지관을 윗바사나 그러는 거거든. 6단계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이 30주도품을 8만 대행을 줄이면 30주도품인데, 그 줄인 것들을 또 줄이면 8정도가 되고, 8정도 줄이면 3법인이 되고, 계정의 3학이 되는 거야. 더 줄이면 바로 아라점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예? 그 속에 다, 미지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들은 깨달았니, 안 깨달았니 하는 걸 따지기 전에 이미 깨달음의 세계의 문을 열고 그 초기 단계를 실행하고 현실화시키고 과학화시키잖아. 과학화라는 것은 명상 한 부분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과 0의 디지털 방식인데 1과 0이 동시에 있는 건데, 아니면 1과 0 사이에 있는 건 어떻게 볼 수 없잖아. 3과 죽음의 사이는 뭐가 있냐, 그치? 3과 죽음, 죽었으면 또 뭐가 있을 거냐? 다시 또 생이 나오잖아. 이게 하나가 같은 거라, 이게. 생사인력 같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금방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건데, 그래서 생활 속의 명상이라는 것은 현실에 적용되는 부분이 별개로 생각해서 생활 속의 명상이 나오는 거고, 차등적인 나이에 따라서 학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까지 학사까지 해서 언어 소통하는 용어를 다시 쓸 뿐이지 마음은 같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로 들어가려면 지혜가 생기고 그걸로 소통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한 단계 높여서 하는 부분은 어느 콘텐츠에다 두고 어느 프로세스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줄 거냐를 그 근기에 올라온 사람들을 통해서 공략을 하는 거지, 일종의. 그걸 정해주지 않고 대중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그 단계에 거치는 부분을 똑같이 하는 거라서 어떤 부분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차별화시켜주면 어렵잖아. 그래서 1당 100, 1당 1000 될 수 있는 사람을 하려면 그 합리에 오를 사람을 해야 될 거냐.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기억시오 공부를 시켰다면 여러분 지금 그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쉽지 않냐면 그 다음 단 공부가 어려워져. 그래도 한참 더 걸려야 해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한 사람은 현재 그래도 여기까지 공부한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보이는 거지. 응?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도 그 심층 속에 있는 부분을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속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본문을 계속 듣고 계속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단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그 한계하는 부분에 프레임이 짜져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근데 그걸 해체시키는 과정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쓰게 되고 그런 걸 해주게 되는 거지. 뭐 답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